이해하고 계시는 거 결국 유전적인 과연 이게 맞는지. 사실 둘 다 영향을 줘요. 안녕하세요, 브록몬스터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주제인데요. 도대체 왜 우리 몸은 쉽게 살이 찔까? 라는 주제로 지코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코치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지코치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쉽게 살이 찌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하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증도 풀어보세요. 자, 지코치님,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은 아마도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살이 찌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살이 찌는 건 맞지만 그 뒤에는 호르몬, 스트레스, 생활습관 같은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의지나 식사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다른 나쁜 것들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정확히 그런 의미예요. 결국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나 무언가를 잘못 먹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여러 요인을 이해하고 그걸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살이 찐다는 건 과잉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서 지방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 단계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 결국 살이 찐다는 건 우리 몸이 섭취한 에너지가 쓰고 나간 뒤에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과정이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다 쓰고도 남으면 그게 지방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대사 상태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먹은 것 중에 쓰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남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서 살이 덜 찌고 더 찌는 체질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체질이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결국 사람마다 대사율이나 호르몬 반응, 유전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지금 더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결국 그런 개인적인 차이에서 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대사나 호르몬, 심지어는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그런 체질이 나눠지게 되는 습관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무조건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둘 다 영향을 줘요.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생활 습관이나 행동 패턴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꾸준히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다면 원래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라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결국 유전과 습관이 함께 작용하는 거라서 유전적인 부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결국 유전적인 부분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줄이고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식습관은 뭐 당연히 있을 거고, 꾸준한 근력 운동의 습관을 가진다면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에너지를 먹더라도 조금 더 에너지를 잘 소비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딱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를 더 잘 소모하는 체질로 바뀔 수 있죠. 결국 이런 후천적인 노력이 쌓이면 유전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습관 관리나 근력 운동 같은 습관을 잘 들이면 충분히 더 건강하고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몸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즉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몸에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살이 더 잘 찌게 되는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설명해 줄게. 사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몸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 코르티솔은 원래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몸이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려는 경향이 생겨서 살이 더 잘 찌는 몸 상태로 바뀌게 돼. 결국 충분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이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 살이 덜 찌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코르티졸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렙틴이나 그렐린처럼 포만감이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겨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호르몬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져서 식욕이 늘어나거나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 관리나 충분한 휴식이 이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하려면 세 가지가 꼭 중요한 게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근력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꼭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켰을 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결국 그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데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꾸준히 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한 8주 정도 꾸준히 해보면 체지방 감소나 근육량 증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8주 정도. 그럼 8주 정도 간략하게 수면은 어느 정도, 식단은 어떻게, 그리고 근력 운동은 하루에 얼마 정도 해야 우리 몸이 체질이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간단하게 8주 정도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 먼저 수면은 하루에 7, 8시간 정도 충분히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좋아. 식단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복합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과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3, 4번 정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 이렇게 8주 정도만 꾸준히 해도 분명히 체질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아침 공복 시간에 운동하는 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적당한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게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아침 공복 운동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 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 결국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대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대야. 아침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가볍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밤에 운동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라면 자기 전에 너무 강도가 높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아.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거니까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돼. 그럼 크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편안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군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결국 정해진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일정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꾸준함을 유지하기도 훨씬 쉽고 결과도 더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왜 살이 찌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지코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우리의 환경이나 그리고 내 몸의 상태, 그리고 유전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쉽게 살이 찌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소식은 내 노력에 따라서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도 바꿀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지코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가지 전해주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나 유전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조합해하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함께 화이팅 해봐요.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단하지만 내 몸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살이 찌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숙지하시고 조금씩 내 몸의 변화를 만들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셔서 꼭 살이 잘 찌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지코치는 다음 운동 팟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